아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것은 아동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구김없이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회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염려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아동 성폭력 사건. 본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설마 내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겪을까 방심하기 쉽습니다. 통계를 보면 아동 성폭력이 점점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나마 저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덮어둔 아동 성폭력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장소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여자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남자 아동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가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미성년자예요. 또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변 사람 누구도 가해자가 안 될 거라고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동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범인 비위를 맞춰서 살아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성폭행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날 경찰서로 절 데리러 온 아빠한테 뺨을 엄청 맞았어요. 패 죽여버린다는 둥,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는 둥. 길에서 저를 때리기도 해요. 저를 짓밟는 아버지가 너무 싫고요. 욕 들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정말 괴로워요. 7살 때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끌려가서 아파트 옥상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후로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혼자 악몽을 꾸면서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화장실에서 소리지게 울며 커터칼로 손목을 무작정 긋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자꾸만 하늘이 저한테 어서 죽으라는 것 같고 제 몸뚱아리가 너무 더럽게 생각돼서 끔찍해요. 우리 딸 얼굴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내가 애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죽고만 싶어요. 죄책감이죠. 남편은 날 얼마나 원망하는지 말도 못해요. 가정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네,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에는 신체적인 후유증과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후유증에는 원치 않는 임신이나 안전하지 못한 낙태,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 성기능 장애, 골반통과 골반염증 질환, 요로 감염이나 생식기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손상으로는 강간 외상 증후군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증, 사회 공포, 불안, 약물 사용과 남용의 증가, 자살 행동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아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아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한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자극에 접했을 때 깜짝 놀라거나 몹시 짜증을 내거나 이런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이가 평소에 잘 하던 공부를 잘 못한다거나 자꾸 그걸 피한다거나 하는 그런 회피 증상이 나타나고 또한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다가 악몽을 꾸거나
또 어머니랑 잘 못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을 급성기에는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이고 이런 행동도 약간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초기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후유증이 심각한 성폭력의 위험성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소 부모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되는 것도 꼭 막아야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것도 예방해야 합니다. 놀이터는 가지도 말고 친구 집에서도 친구의 오빠나 아빠가 있으면 당장 뛰쳐나와야 돼. 알았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강조하면 성폭력 사고를 당할 경우 어린이가 내 탓이야, 난 벌 받는 게 당연해 라는 잘못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구랑 화해하니까 기분이 어때? 평소 자녀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대화하면서 신뢰를 쌓아두면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 걱정하지 않고 곧바로 부모님께 털어놓게 됩니다. 조그만 게 무슨 말대꾸야? 어른이 말하면 그 말 없이 들어야지. 아니죠. 어린이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시키세요. 어른이 뭔가를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어린이가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수영복을 입고 가려지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야.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소중한 몸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어린이에게 확실히 가르쳐주세요. 어린이의 행동이나 얼굴 표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그래야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표정을 보일 때 즉시 알아내서 성폭력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서거나 같이 어디 가자고 할 때, 누군가 몸을 만지려 할 때 싫어요, 안 돼요 라고 용감하게 표현하도록 가르치세요. 그 자리를 얼른 피하는 것도 꼭 알려주시고요. 위급할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호루라기를 휴대전화기에 걸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아무리 몸이 큰 어른이라도 몸에 급소가 있잖아요. 급소를 알려줘서 위급할 때 급소를 공격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학교나 유치원, 통학로와 집 근처 약국, 편의점, 이웃집,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을 청할 곳의 위치를 미리 알려주고 안면도 익혀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도록 가르쳐주세요.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요즘,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보고 또래나 나이가 더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흉내를 내서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음란물의 장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꾸 보면 중독될 수 있고 성격까지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음란물을 흉내낼 경우 상대 여성에게 임신, 낙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은 범죄자가 된다는 점도 평소에 알려줘야 합니다. 성폭력의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법원, 검찰과 검찰 등의 협조체제가 정비돼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건강도시연맹 국제도시로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지원과에서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가 의심될 때는 여성 긴급전화
1366 보건복지 콜센터 129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577-1391 각 지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원스톱 지원센터로 문의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확인하고 증거를 채취한 후 경찰이나 각 지역 주요 병원에 설치된 원스톱 지원센터에 신고합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무료로 취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도착하시면 의료진은 손상 부위를 치료 및 파악을 하게 되고 감염에 대한 적절한 배양 검사와 치료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하고 B형 간염, 에이즈, 매독 검사를 실시하며 상담 및 추적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에는 24시간 핫라인이 개설되어서 아동 성폭력 응급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문의에 전문 의료진이 즉각 자문해 줍니다. 보통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부모님들은 많이 당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기 이전에 부모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놀라고 당황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된 상태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일단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누가 그랬는데,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개방형 질문 정도를 한 2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제가 볼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확신하지 않더라도 그런 전문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전문적인 순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끝난 다음이라도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이 없는 사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